얼마 전 나온 연준 네네. 의사록 보시고, 이번 의사록의 주제는 이것이다 느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잭슨홀 미팅이 며칠 후면 열리는데요. 어떤 내용 나올지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뭐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요번에 의사록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브랜드에서도 많이 다뤄주셨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 자체는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연준 내 매파와 비둘기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의 매파라든지 비둘기파라든지 둘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높다는 점은 공감을 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매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게 될 테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비둘기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다려보자 아니면 좀 더 올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상방 위험이 높다라는 거를 매파나 비둘기파나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여전히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연준의 매파는 금리를 올리자, 연준의 비둘기파는 기다려보자, 네. 기다려보면서 혹시 필요하면 금리를 올리자, 시장은 금리 내리자. 이렇게 셋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 매파 비둘기파와 시장의 괴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디테일한 면들에서 나타난 건데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준에 이제 그 스텝들이 있어요. 이 스텝이 누구냐면은 연준에서 이제 그 FOMC에서 투표를 하는 위원들이 있고 그 네. 다음에 같이 이제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 투표권은 없는 지역은행 총재들도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각종 데이터 같은 걸 제공을 하는 브리핑해주는 요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FOMC의 스텝이라고 해요. 스태프라고. 그래서 그 스텝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경기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이제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말해왔던 게 마일드한 소프트한 경기 침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연내에는 그런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는 다만 내년 내후년으로 이어지게 됐었을 때는 경기가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미국의 고용이 좀 올라오는 모습,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연준 자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약간은 이제 성장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라는 쪽에 연준 스태프들도 조금 공감을 하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성장이 좀 소프트하게 또 이제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예, 그건 맞는데 이건 이제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키게 되냐면 3월달, 4월달에 미국의 지방은행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역은행 네. 이슈들이. 그 이후에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 모르니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일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해.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강했다면 음. 지금은 그쪽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은행권의 건전성, 회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지난번하고는 좀 바뀐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저도 티미라우스라고 이제 결국엔 네. 월스트리트 그 기자분이잖아요. 월스트리트 네. 저널에. 그분 이제 트위터를 보다가 저도 좀 느낀 건데 이게 그냥 읽으면 이 변화라는 건 잘 못 읽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분은 이제 제대로 잡아냈는데 이제 코멘트가 간단하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연준의 위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2019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박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박살나니까 중국이나 유럽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연준한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라. 이제 이런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죠. 이런 네. 시장이 이제 요구라기보다는 아우성이 이제 들려왔겠죠. 그래서 연준이 이제 2019년도 1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멈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저기 금리 인하까지는 그렇지만 양적 긴축이라도 멈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9년도 상반기에는 양적 긴축을 멈춰서게 돼요. 근데 양적 긴축을 멈춰서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금리 인하는 2019년도 7월에 나와요. 그러니까 불과 금리 인상을 멈춘 다음에 금리 인하로 전개될 때까지 딱 7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겁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양적 긴축의 종료가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 잠깐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과거의 패턴대로 보면 7개월, 8개월이면 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뭔가 존재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양적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해요. 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올 때 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양적 긴축도 있을 텐데 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 연준이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해? 양적 긴축부터 멈출 거야. 이거부터 호재가 나올 거야. 이제 이런 기대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 여기에는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형태의 논의가 전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좀 멀어지는 느낌?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도 볼 수 있는 게 아직은 큰 이슈는 아니지만 올해 상반기에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탄탄했던 데에는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초과 저축이 상당히 많았던 것들도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초과 저축도 지난 이제 21년도 상반기 정도만 해도 2조가 넘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3월 달에 5천억 달러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 8월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래서 이제 4분기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초과 저축의 감소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 네. 빨라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가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쟁여놓은 초과 저축이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그 초과 저축으로 소비를 그 땡겨주는 그 힘이 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 결국에는 개인들 중에서도 지금 저축이 남아있는 사람이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의 저축이 더 많이 남아있겠죠. 네.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1억을 한 명이 갖고 있는 게 소비를 많이 할까? 아니면 100만 원씩 100명이 갖고 있는 게 소비를 많이 할까 하면 후자가 더 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저축의 쏠림 같은 것들도 좀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FOMC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매파와 비둘기파 시장의 의견 차이,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긴축에 대한 인식 차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축에 대한 얘기. 요런 것들을 저는 조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달은 잭슨홀 회의에 관심이 몰릴 것 같은데요. 잭슨홀 네네네. 회의에서는 네, 어떤 내용이 주된 토픽으로 다뤄지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타이틀만 나와 있고 사실 그 세부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 타이틀이라는 걸 잠깐 보면 이 구조적인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시크리컬한 변화라는 게 있고 그건 이제 순환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서 조금은 좀 뭔가 변화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어떤 변화를 좀 주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금리라는 게 사실은 이런 금리잖아요. 이 금리에 오면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립금리보다 그러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지금의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면 물가가 똑똑 떨어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물가가 잘 제대로 떨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이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하기가 굉장히 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5%가 넘으니까 높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되게 상대적인 것일 수 있죠. 음. 우리가 과거를 통해 봤었을 때는 높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깊게 고민해 보면 물가를 빠르게 잡아내리지 못하고 성장이 이렇게 탄탄하면 이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축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투자가 집중이 되니까 미국의 GDP 나오고 지금 6% 가까이 5%가 넘어갔어요. 6%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상태에서도 성장이 저렇게 이례적으로 강할 정도면 그리고 물가가 고개를 다시 들 정도면 이건 긴축적인 게 아니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냐면 이 중립금리가 진짜 제대로 맞느냐라는 얘기가 조금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예.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동안은 디플레이션의 시대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AIT라고 해가지고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사실상 공고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건 또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목표가 2%지 않습니까? 예. 그게 92년도에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이후에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음. 요게 쪼끔은 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바꾼다가 아니라 어. 이게 뭔지에 대해서 터치는 한 번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호재다 이런 말씀보다도 네. 결국엔 지금은 구조적인 변화를 다루면서 지금의 중위금리 레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의 물가 레벨이 과연 어떤 건지 이게 과거와 구조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런 논의가 아마 저는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군요. 말씀드리면 예 잭슨홀에서 인제 보통 IMF에 인제 고피나스 같은 사람들은 와서 연설을 보통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고피나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중앙은행 총재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질문 그 우려들을 많이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건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9%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2.5에서 3.5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안 떨어져 나가는 예 그런 그림들을 좀 어쩌면은 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네. 요 정도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